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추운 날씨 운동이 더 살이 잘 빠질까?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추운 날씨에서의 신진대사율은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한다. 휴식 상태에서도 신진대사율이 최대 1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무려 34%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차가운 환경에서의 신진대사율 증가는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체중 관리나 체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추운 날씨에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1. 체온 조절과 열 생성 원인 기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신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열을 생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사작용이 활발해진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는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된다. 두 근육 수축 운동 중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열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체지방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공급된다. 따라서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은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기초대사량 증가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는 기초대사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BMR이 높아지면 신체는 안정상태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추운 환경에서 운동한 참가자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운동한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는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갈색지방의 역할 원인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은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갈색지방은 열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 이유 갈색지방은 일반적인 백색지방과는 달리 열을 생성하는 데 특화된 지방 조직이다.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갈색지방이 활성화되면 신체는 더 많은 열을 생성하게 되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 특징 연구에 따르면 갈색지방은 체중 감소와 관련된 대사적 이점을 제공하며 이는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갈색지방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체중 조절이 더 용이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5. UCP1 단백질 갈색지방 세포에는 비가역적 혈생산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UCP1이 존재한다. UCP1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 생성 과정과 열 생성 과정을 분리하여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게 한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추운 곳에서 운동 후 식욕 변화 운동 후 신체는 여러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렐린은 공복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운동 후에는 그렐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운동 후 에너지 소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신체가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 억제에 기여한다. 운동 후에는 렙틴 수치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렐린의 증가로 인해 식욕이 여전히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원인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경우 신체의 대사작용이 증가하면서 소화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소모한 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유 이로 인해 운동 후 공복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신체는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요구하게 된다. 특징 이는 식욕을 증가시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나 견과류는 운동 후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4. 에너지 대사 변화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에너지 대사 방식이 변화한다. 1. 지방 산화 증가 추운 환경에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산을 더 많이 산화시킨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리코겐 사용 초기에는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산의 산화가 증가한다. 이는 장시간 운동 시 에너지 고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3호르몬 반응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여러 호르몬의 분비가 변화하여 신체의 대사와 기능을 조절한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추운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이는 신체가 추위에 적응하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받기 위한 반응한다. 코르티솔 운동 후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5. 추운 환경에서의 신체의 회복 일경증 감소 추운 환경은 근육의 염증과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회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 통증 완화 차가운 온도는 신경의 통증 신호 전달을 감소시켜 운동 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운동 후 회복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3. 혈액순환 개선 운동 후 체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추운 환경에서 운동한 후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영양소와 산소가 근육에 더 잘 공급되어 회복이 촉진될 수 있다. 4. 정신적 회복 추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한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5. 수분 손실 감소 추운 환경에서는 땀의 증발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 중 수분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탈수로 인한 회복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추운 환경에서 운동한 후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지만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회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신경계 반응 교감신경 활성화 추운 환경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켜 신체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한다. 체액 조절 추운 환경에서는 땀의 증발이 줄어들어 수분 손실이 적다. 그러나 여전히 수분 섭취가 중요하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대사 변화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된다. 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체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7. 운동 지속 시간 차가운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피로감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차가운 날씨에서 운동할 때는 체온 유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 운동 강도, 운동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추운 곳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면역력 강화 백혈구 순환 촉진 규칙적인 운동은 백혈구의 순환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개선한다. 운동 중에는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세포가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에 따르면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을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항체 생성 운동은 항체의 생산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한다. 특히 운동 후에는 면역 글로불린 A와 같은 항체의 수치가 증가하여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체중 관리 비만 예방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만은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만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한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체중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면역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대사 건강 규칙적인 운동은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부정적인 영향 1. 저체온증 위험 추운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할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신체의 열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이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방 조치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고 운동 전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겹의 옷을 착용하고 반품 기능이 있는 외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부상 위험 증가. 추운 날씨에서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될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산부흡기 문제.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면 기도가 자극받아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동산 위험. 피부 손상, 손, 발, 뒤와 같은 노출된 부위가 차가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이는 피부와 조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5. 운동 동기 저하, 운동 의욕 감소. 추운 날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운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6. 장비와 의복, 적절한 장비 필요. 추운 날씨에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는 추가 비용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추운 곳에서 운동할 경우 적절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 운동, 적절한 복장,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호흡기 감염. 추운 날씨에서 운동할 때 차가운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차가운 공기는 기도를 자극하고 면역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 조치.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따뜻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8. 과도한 운동. 면역 억제 현상.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극한의 추위에서 장시간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운동 유도 면역 억제 현상으로 과도한 운동 후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 후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10. 호르몬 변화. 운동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지방과 탄수화물의 분해를 촉진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칼로리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체지방 감소에 기여한다. 특히 이러한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방출하도록 자극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1. 심리적 요인과 운동 동기.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한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운동 후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지속적인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 후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운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호르몬 조절. 갑상선 호르몬. 추운 환경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열 생산을 촉진한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신체가 추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11. 결론. 따뜻한 곳보다는 약간 추운 곳에서 운동하는 것은 초대사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체온 유지와 대사작용의 증가, 갈색 지방의 활성화, 운동 후 식욕 변화,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운동 후에 식욕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체의 대사작용을 최적화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운동 후에는 체온을 회복하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여 면역 기능을 지원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고 과도한 운동을 피하여 면역 체계를 보호한다.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